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돌아온 문제집 리뷰가 아니고 오늘은 예비초등수학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벌써 다음 주면 3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설레고 걱정도 많이 되는 학년은 뭐니 해도 이번에 입학하는 1학년 친구들이겠죠. 모두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다른 과목들도 물론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서 수학, 이 예비초등 수학이 사실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 끝도 없기도 하고 막막하고 걱정도 많으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딱 세 가지로 이 걱정들을 정리해 드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머님들이 설명하시기 막막하기도 한 10보다 커지는 결과가 나오는 10의 받아올림, 내림이 생기는 연산법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학년 수학은 생각보다 되게 쉽다. 자, 이 좌측에 나와 있는 표가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의 단원 구성입니다. 자, 보시면 곱셈도 없고 나눗셈도 아예 없죠. 그나마 있는 연산 단원은 덧셈, 뺄셈 단원인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덧셈, 뺄셈도 사실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예를 들면 처음에는 3 더하기 2 내지 조금 어려워지면 7 더하기 9 이런 연산들이어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쉽습니다. 보통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가장 상담하실 때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어떡하죠? 구구단도 아직 못 외우는데 어떡하죠? 하고 많이 상담하시는데 아직 시간은 많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고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한글이 약하다면 숫자보다는 한글 공부 먼저. 책 많이 읽어야 합니다. 너무 지겨운 말이죠. 수학에서도 국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진짜예요. 자, 이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8살 된 이번에 입학하는 남자아이의 문제 읽는 소리를 녹음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민주는 색종이를 9장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5장을 사용하여 종이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남은 색종이는 몇 장인지 뺄셈식을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어떠세요? 우리 애하고 정말 똑같아 하고 공감되시는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 똑똑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절반에서 정말 많게는 3분의 2까지도 아이들의 문제 읽기 형식에서 이런 형식이 보여지고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뭔가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느낌이 아니라 문제에서 조건들이 있는 조건을 파악하는 형식의 글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 글자씩 끊어읽기를 하면은 한 글자 한글 공부일 뿐이지 문제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과 같다고 해서 절대로 수학을 못하거나 수학이 느린 건 전혀 아닙니다. 수 개념만 올바르게 잘 잡혀 있으면 이 정도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사실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도 많이 나아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때 읽기 연습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럴 땐 한 글자씩 읽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스스로 입을 통해 내뱉어서 문제를 읽기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항상 소리내서 읽게 해주세요. 소리내서 읽는 것과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만 읽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인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이때 한 글자씩 끊어서 읽기 연습을 하되 한 번 다 읽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한 글자씩 읽어서 연습을 하되 다시 문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꼭 해야 하고 이렇게 한 글자씩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나서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 덩어리씩 띄엄 읽어서 한 번 다 읽고 다시 또 문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최대한 더 이어서 읽어보고 이렇게 또 2번, 3번씩 반복해서 읽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번엔 2덩어리씩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은 사실 아이들은 스펀지 같기 때문에 이때 나이의 아이들은 스펀지 같기 때문에 쏙쏙 잘 받아들이고 금방 가시적으로 눈에 효과가 딱 보이실 거예요. 세 번째, 연산 학습지와 교과는 다릅니다. 구문 눈높이 이런 방문 연산 학습지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머님이랑 아이들이 많이 하는 기탄 수학, 빅터 연산, 기저귀 계산법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런 연산 문제집을 통해서 연산만 접하고 입학하는 것은 교과 학습하는 거랑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산책을 잘했어도 연산을 잘하는 것과 문제풀이 하는 걸 잘하는 건 정말 많이 다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한글 공부랑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서 어떤 덧셈식을 쓸 건지 아니면 어떤 뺄셈식을 쓸 건지 이게 저희한테는 너무 당연히 보이지만 아직 문제 파악이 느린 다른 1학년 학생들한테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연산 학습지 하는 것과 쉬운 자습서라도 교과를 먼저 접해봐서 이야기 안에서 식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이걸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산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예비 초등 수학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느냐를 결국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10 이상의 받아 올림 내림이 있는 연산을 손가락을 이용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수개념, 10의 보수를 이용해서 머릿속으로 계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하면은 9구단 암기까지 2단부터 9단까지의 9구단을 외우고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더하기 9 내지 13 빼기 5 이렇게 받아 10 이상에서 받아 올림이 생기거나 받아 내림이 생기는 연산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 줄지 되게 막막하죠. 너무 쉬운 계산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설명해 주기에는 조금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여기 칠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10의 보수입니다. 실제 문제집과 교과서 덧셈과 뺄셈 단원의 파트 구성도 전부 받아 올림, 덧셈, 뺄셈 이전에 10에 대한 모으기, 가르기가 나와서 10의 보수를 배우고 연산을 들어갑니다. 자, 7 더하기 9로 보여드릴게요. 7이 10이 되려면 필요한 숫자는 몇이죠? 3이죠. 그러면 3을 뒤에 있는 9가 빌려줍니다. 그럼 9가 3과 6으로 가르기가 됩니다. 다음, 이제 10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가 보이죠? 그래서 10과 3을 모으기를 다시 해주면 10. 그럼 남은 숫자는 여기 있는 10과 6 합쳐져서 16. 이렇게 모으기랑 가르기 표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4 더하기 9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가 10이 되려면 필요한 숫자는 6이죠. 그러면 그 6을 9가 빌려주고 그러면 이번엔 6과 3으로 가르기가 됩니다. 다음 또 10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보이죠? 그래서 모으기를 해주면 10. 그럼 남은 숫자는 10과 3 합쳐져서 13. 이렇게 덧셈을 풀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뺄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3 빼기 6과 같은 받아내린 뺄셈은 일단 포인트가 앞에 있는 숫자를 10을 이용해서 가르기 해주는 거예요. 항상 10을 이용해서 가르기 해주면 되고 그럼 13 같은 경우는 3이 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뺄셈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10에서 6을 빼면 4. 그럼 남은 숫자는 빼고 남은 4와 가만히 있었던 3. 그래서 두 개가 다시 모으게 되면 7. 그래서 계산 결과는 7이 되는 겁니다. 자, 15 빼기 8로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포인트는 앞에 있는 수를 10을 이용한 가르기를 해주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15는 10과 5로 가르기가 됩니다. 다음 또 여기 뺄셈을 먼저 해주면 2가 남죠? 그럼 남는 숫자는 빼고 남은 2와 가만히 있었던 5. 그래서 다시 모으기를 해주면 7. 그래서 계산 결과가 7.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연습의 포인트는 가르기 내지 모으기. 이 가르기 모으기 표시들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덧셈식 딸랑 하나, 뺄셈식 딸랑 하나 있는 이런 문제들이라도 아이들이 꼭 표시를 하면서 풀 수 있게,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생략할 수 있지만 아직 연습이 필요하거나 하기는 하는데 뭔가 머릿속으로 아니면은 움직이진 않아도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손가락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빠르게 수개념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연습장에다가 좀 넉넉한 공간을 주시고 문제를 받아 옮겨주세요.
그래서 꼭 모으기, 가르기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연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10의 보수가 딱딱 뭔가 모으기가 되고 가르기가 되고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이어져서 50 빼기 23 이런 문제를 풀 때도 50에서 30을 먼저 빼고 7을 더해주는 이런 개념이 빠르게 접해져요. 그래서 손가락 계산으로 이제 해결했다고 해서 간혹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두 자릿수 계산에서도 이용이 되다 보니까 손가락 계산은 장기전으로 봤을 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계산으로 풀 수 있어도 꼭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세요. 자, 여기까지 예비 초등학생들의 수학 준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보여드렸었는데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직 어려서 시간은 많지만, 시간은 많으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주시고, 그리고 이때 이 기초를 다지는 게 정말 그냥 1학년 1학기 1단원을 마치는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연산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개, 몇 명, 몇 마리 이런 단위 쓰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풀이 과정을 항상 가로식으로 이쁘게 적는다든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습관들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면서 수포자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공부의 세계에 들어온 걸 환영하며, 질문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